됐나요? 괜찮죠. 네, 저희가 지금 오늘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홈미팅에서 우리 Y 아티스트리 이정민 사장님 강의,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디지털합스 과일 야채 세정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메가 다이어트 리딩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또 중요한 내용이어서 필요하실 것 같아서 유튜브를 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리딩을 했었는데 도움이 되고 계세요? 네. 네. 우리 어디까지 했었나요? 지난주에? 알코올 중독 설명드리고 산후 우울증, 예. 그 다음에 산만한 행동은 리딩은 안 했었죠. ADHD. 그냥 제목만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님은 하루에 그래서 오메가3를 계속 열심히 드세요? 네. 응. 고등어 그래가지고. 네. 고등어 네. 몇 알씩 드세요? 4알, 8알. 4알씩 네. 2번. 네. 네. 여기 오메가3 오메가 다이어트 리딩을 들으시고 나서 바로 늘리셨죠. 네. 저는 그게 되게 놀랍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이 스쿨에 오셔서 홈미팅에 오셔서 또 바로 경험하고 들으신 대로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실천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되게 존경스러워요. 예. 흔하지 않습니다. 뭐 2알 먹어서 좋은 거보다 4알 먹으면 더 좋은 거. 네, 4알을 네. 먹어야지. 근데 굉장히 깨어 계시다는 걸 많이 느껴요. 데모를 보셔도 반응이 되게 빠르시고 해서 계속 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사실은 되게 사명감이 많이 아마 이 내용을 들으시면은 생기실 거예요. 저도 계속 읽고 공부할 때마다 그렇고 있고요. 요즘에도 묻지마 사건이 되게 많잖아요. 뭐 화나서 뭐 갑자기 충동적으로 이런 일이 많은데 이 영양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분은 식생활이 무슨 일이 있잖아요. 뉴스에서 뭐가 나오잖아요. 뭐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든가 뭐 이러면 저는 속으로 그거부터 생각이 나요. 저분은 뭘 먹었을까? 저분은 주로 식생활이 어땠을까? 예, 저 사람은 주로 뭘 먹고 살까? 아침은 먹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우리 몸에서 영양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메가 지방산, 그 지방산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한다는 건 영양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행동이 바뀌시게 돼요. 행동. 선택과 행동이 바뀌십니다. 식생활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는 우리 박 사장님도 있지만 정말 말도 못하게 아주 말할 수 없이 저희 아이들이 근데 요즘에 그래요. 보면은 뭐 단 거, 밥 먹고 바로 또 단 거 없나 하고 자꾸 간식 없나 하고 자꾸 그래요. 뭔가가 계속 부족한가 봐. 뉴트리를 그렇게 먹어도 또 찾고 또 찾아요. 한참 성장기라 그런가 봐요. 근데 저도 자랄 때 또 20대 때 어쩌면은 그 습관이 그 무지에서 오는 행동 때문에 그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지는 게 문제예요. 어렸을 때는 뭐 한참 자라느라 그렇다 쳐도 근데 그것 때문에 요즘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분노에 차 있고 적개심이 있고 이런 경우. 그래서 그게 한국이 자살 1위잖아요. 자살 1위 국가잖아요. 또 이 우울증 굉장히 우울한 나라예요. 불행에서도 아마 1위일 거예요. 국민 행복도 측정해 보면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도 1위.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정말 이 오메가 다이어트에 대한 공부를 저희가 너무 많이 해야 된다. 왜냐면 치료 수준에서. 사실은 지금
초미세먼지도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금 특별법을 이 발행한 이후에 이 경유차가 운행을 못하게 그 전면적으로 금지를 시키고 시작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한데도 제가 어제 어떤 소비자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소비자가 아니셨어요. 파트너셨어요. 그런데 공기청정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고 계신 거예요. 예.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걸 모르고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어제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거였거든요. 아, 모르는구나. 얘기 안 하면 모르는구나.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야 저처럼 10년, 20년 돼야 이제 좀 제가 이 선택과 행동을 바꾸는 그럴 정도인데 소비자들은 더 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초미세먼지가 이렇게 극심한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되고 외출을 하실 수밖에 없고 사실은 뭐 건설업이나 이런데 전기공사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원하지 않아도 야외에서 헬멧 쓰고 하루 종일 그것도 막 밤에 꼴박 새면서 저도 밤에 고속도로 운전해 보면은 오히려 심야 이 도로가 낮에는 차가 다녀야 되니까 그때 일하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불 켜놓고 전기공사 같은 것도 그러시고 그런 분들 보면요 이게 직업을 잘못 만나서 안 맡아도 되는 공기를 남들보다 더 많이 맡아야 되는 경우도 너무 많으시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내가 앰모스피어를 이구지구 다니지는 못할지언정 영양요법이라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배출하는 우리 폐나 기관지나 호흡기 계통, 그 다음에 배출기관이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카로티노이드라든가 또 가을이라든가 그렇죠. 또 식이섬유 유산균이라든가 충분한 물이라든가 예, 또 오메가3 지방산이라든가 점막과 호흡기 계통을 강화시켜주는 비타민 E가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잘 챙겨 먹어주는 이런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런 지식 정보 리딩을 통해서 깊은 리딩을 통해서 나와요. 근데 소비자분들한테 미세먼지 때문에 레시틴 드세요.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행동을 바꾸지 않아요. 뭐 씹어 먹는 게 맛이 없어서, 바빠서 잊어버려서 이러세요. 근데 요즘에 응급실에 이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가 정말 급증하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여러분 조금만 관심 있게 검색하셔도 난리예요, 난리.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질환들이 요즘에 생기고 있는지.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하시니까 뒤로 넘어가겠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오메가3가 우리 정신과 또 신체의 여러 질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희가 알면은 식생활이나 영양요법을 다루실 줄 알게 되고 다루실 줄 알수록 가족의 건강을 지키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저희 모토입니다. 여기 산만한 행동에도 보시면 142페이지예요. 아이가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한 상태로 자라면 그 결과 중에 하나가 ADHD라고 나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세계적인 지방산 권위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5명꼴로 요즘엔 취약 어린이가 ADHD를 나타내는데 성인들도 미국에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ADHD 환자가 있습니다. 미국 얘기를 많이 하죠. 미국 사람들이 쓴 거니까. 한국도 미국과 비슷한 식생활을 가진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나치게 활동적이고 충동적이고 집중하지 못하고 계획성이 부족해. 그러면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조용히 해라, 주목해라,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라, 늘 주의를 받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잔소리가요 고쳐지지 않잖아요. 네, 뭐 아시다시피
많이 말해도요 이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물론 다른 훈육과 교육과 정말 그 올바른 자녀 교육과 예,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예, 신앙생활을 함으로 해서 정말 아이들이 변화됐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영양요법에 대해서 자연 만물에 이미 선물해 놓으신 것이더라고요. 공부해 보면 그걸 아는 것도 저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은 리탈린 같은 이런 약물을 처방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저녁 식사로 생선을 먹으라는 것이 흔한 처방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선을 먹는 건 좋아요. 좋은데 왜 저희가 생선으로 치료할 수 없냐? 치료 수준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왜 치료할 수 없냐면 오염됐다는 거예요. 예. 바다가 이미 오염됐어요. 뭐 텔로미어, 클린 등등에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얘기가. 그래서 실제로 미국 임산부가 고등어 섭취가 금지됐을 정도로 수은 중독이나 바다의 이런 오염이 극심해서 연어나 참치 같은 큰 동물, 큰 어류일수록 오염도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산 생선을 먹으려면 자연산을 먹어라. 근데 자연산이 비싼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양식으로 회를 먹으려고 제가 한번 수산집 같은 데를 가서 수산시장 강서구에 있거든요. 애들하고 또 좋은 거 먹여보겠다고 수산시장을 자주 간 적이 있어요. 간 적이 있는데 이 왜 자연산과 그때만 해도 자연산과 양식이 왜 횟값이 이렇게 비싸게 차이가 나는지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이 사료를 먹어서 키우는 양식하는 물고기들은 중금속이나 몸에 나쁜 게 많은 거예요. 예, 그만큼 다른 거예요. 먹는데 우리 몸에 이 차이가 엄청 난 거죠. 지금 오메가3 공부해 보니까 소나 돼지나 닭도 풀을 먹은 막 뛰어놀면서 자기가 원래 먹던 걸 먹은 애들이 이 자기 몸에 갖고 있는 오메가3 양이 옥수수 사료나 묶어놓고 키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면서 막 빨리 키운다고 소금물 먹여가지고 이 닭이 앞으로 쓰러지잖아요. 닭 가슴살 만들라고 소금물을 막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슴만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또 앞으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나중에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라는 걸. 시장 경제.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들이 소도 키우고 직접 땅도 따로 띄워놓고 쌀도 직접 농사지어서 받아서 먹고 이런다는 얘기가 영양 공부를 저는 처음에는 뭐 그런 거 따라 그냥 아무거나 먹지 그런 주의였다니까요. 근데 왜 그러는지를 이해하기 나서부터 뉴트릴라이트가 대안이 되는 우리 서민들이 그리고 부의 어떤 뭐 경중의 차이와 상관없이 가장 손쉽게 저희가 만날 수 있는 대안이 뉴트릴라이트다. 그걸 알고 나니까 더 기꺼운 마음으로 전파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팔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팔겠어요? 20년을 그쵸? 파는 일이면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저희가 오메가3 차떼기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녀야지. 확성기 들고 다니면서 오늘 하루 종일 돌아도 이게 나올까 말까야. 집거래라. 마진도 없어. 근데 꼬막 해야 저희가 책이나 읽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파급력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한 사람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요. 한 가정을 살릴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경우에도 그 밑에 문단에 보세요. 연구자들이 ADHD를 나타내는 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소년들에 비해서 EPA와 DHA를 매우 적게 가졌다. 그 다음에
가장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소년들의 DHA 수치가 가장 낮았다. 그들은 과잉 행동과 심한 충동성과 불안을 나타냈고 짜증을 자주 냈으며 잠들기도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하는 수면 장애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다음에 충동적이고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계속. 오메가3 지방산의 결핍은 충동성과 공격성을 포함한 비정상적인 성인의 행동과도 관련. 얼마 전에 산에서 내려와서 묻지마 사건 한 일이 있었어요. 또 막 사람을 여러 차례 칼로 찔러서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 오늘도 아까 보니까 자기 헤어진 여자친구랑 닮았다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사건이 떴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요즘에 왜 자꾸 생기느냐? 정말 영양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언제까지 병원에서나 의사 선생님들이 무조건 먹지 말란다는 이유에서 저희가 그냥 먹지 말래요 할 일이 아니시라니까요. 예. 아니면 직접 책을 읽으셔야 돼요. 생선을 드시든가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내 팔뚝만한 연어, 자연산 연어를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드시면 돼요. 보조제를 안 드시려면. 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충동성과 공격성을 포함한 성인까지도, 그 다음에 폭력 범죄자들의 혈액 검사 결과에서도 이 DHA 수치가 낮고요. 심지어는 원숭이들에게 오메가6를 3보다 더 불균형스럽게 33대 1에 달하는 먹이를 줬더니 옥수수가 60대 1이에요. 33대 1은 불균형도 아니야. 저희 애들은요 더 심각해요. 맨날 편의점에서 땡 돌려먹고 이런 거 사 먹잖아요. 그리고 이 학습 스트레스가 많으니까요 초콜릿 같은 단당류 이런 것들을 엄청 찾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은 그런 것들을 유난히 많이 먹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저혈당 여기에서는 지금 이 책은 오메가3를 관해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저혈당증과도 관련이 있어요. 아이들의 폭력성은. 자살 충동도 마찬가지세요. 제가 이 먹고 싶은 대로 먹인 음식이 당신 아이의 머리를 망친다. 이 책도 저희 팀이 리딩을 하고 싶은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얘기들이 많아요. 엄청 충격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메가3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식생활이 나쁜 아이들이 왜 폭력적이 되냐면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세요. 저혈당이 반복되잖아요. 단당류를 많이 먹으면. 갑자기 혈당이 치솟았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은 혈액의 저혈당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요. 이 아드레날린은 부신은 어디 있어요? 콩팥 위에 모자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요. 2개 기관이. 얘가 어디에서 명령을 받아요? 뇌하수체. 아이고. 저희 뇌가 있잖아요. 이 뇌하수체에서 부신의 명령을 내려서 이 콩팥 위에 모자처럼 이렇게 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호르몬을 분비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여기서 한 저희가 8, 9개 정도의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런데 저희가 저혈당 상태가 되면은 부신에서 아드레날린 얘가 간에다가 글리코겐을 분비하도록 명령을 내려요. 혈당을 올리기 위해서. 이거를 공격 호르몬이라고 해요. 공격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자꾸 많이 분비되는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그래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요거 새로 알아두실 만하세요. 그쵸? 아드레날린. 저도 호르몬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꾸준한 리딩 스쿨을 통해서 저희가 호르몬도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오메가6 지방이 더 높은 식생활을 하는 경우에 서로 밀고 때리고 깨무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 그 다음에 낮은 수준, 3를 더 많이 투여하면 낮은 수준의 적대심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고요. 여기 그 다음 그 문단의 5째 줄쯤에 시험 기간에 실시된 적대심 테스트에서 위약을 먹은 학생들은 높은 수치를 나타낸 반면 오메가3 보조제를 먹은 학생들은 타인에 대한 호의를 잃지 않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겼다.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메가3를 먹은 애들은 위약을 먹은 애, 가짜 약을 먹은 애들보다 위약 실험이 으뜸이거든요. 영양요법은. 위약 실험을 가장 신뢰해요. 학자들은. 이중 맹검. 주는 사람도 모르고 먹는 사람도 모르는 테스트. 그거를 현재 과학적으로 가장 신뢰합니다. 실험에서. 책에는 종종 이런 위약 테스트, 이중 맹검, 뉴트릴라이트도 이중 맹검을 통해서 최종 실험을 거쳐서 뉴트릴라이트가 출시가 돼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먹어야겠죠. 네. 저는 그래서 꼭 지금 아이들에게 먹고 있는지 넣어주는 지퍼백에 넣어주는 영양 저희 뉴트릴라이트 중에 뇌에 관련된 거 정말 챙겨줍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 첫째가 고1이 됐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런 학교라서 오메가3, 레시틴, 옥타코사놀, 예, 요즘엔 징코엠까지 넣어줄 지경이에요. 왜냐면 징코엠 공부를 해보니까 녹내장에 영향을 줘요. 근데 저희 아이가 저를 닮아서 눈이 되게 약하거든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라식을 한 눈이고 이 라식 부작용이 지금 벌써 17년 정도 됐기 때문에 왔을 법한데 제가 계속 눈에 관련된 저희 BDHA 또 비전 아이디 정말 탁월해요. 네, 비전 아이디 그 아시죠? 그 비전 아이디 원료인 꽃을 손으로 직접 따요. 뉴트릴라이트 손으로. 예. 이걸 기계로 수확하면은 그 영양소가 손실될까봐. 여러분 그런 걸 드시는 거예요. 이번에 대전 갔더니 갑자기 어떤 분을 건강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댁에 갔는데요. 거실이요. 전부 다 그 뭘 말리는 데예요. 몸에 좋아서 이것도 말리고 저것도 말리고 막 다 말리고 계세요. 약탕기 있고. 예. 정말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가족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게. 근데 비타민이 식탁에 산처럼 쌓여 계세요. 그분이 뉴트라이트 드시다가 최근에 갑자기 이제 다른 것들로 바꾸게 된 거예요. 너무 한꺼번에 뉴트라이트를 사셨었대요. 한꺼번에 사셨어가지고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 다음에 안 먹게 됐었는데 뭐 좋다 해서 산더미야 식탁에. 근데 얘기를 쭉 들으시더니 아 그렇구나 이제 이 차이를 설명을 드렸더니 거기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우리 파트너분이 이제 후원을 하셔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도와드리고 나왔는데 저희가 그렇게 직접 키워서 재배해서 말려서 끓여서 막 이렇게 해서 먹어도요 그 양이 치료 수준에 도달하려면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러분 분자교정이나 영양요법 공부해 보시면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뉴트릴라이트 선택을 하게 돼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대안이 없어요. 제가 오늘도 저희 소비자 건강정보방에 올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암 환자한테 영양요법적으로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드시게 하려면 파이토케미칼까지 7접시를 먹어야 돼요. 영양학자나 관련된 분들이 하는 말이 7접시를 내 얼굴만한 접시로 5색 이상으로 그것도 유기농으로 네, 드셔야 돼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버님은 몇 접시 드세요? 과일 야채를? 그 하루에 한 접시도 제대로 안 먹는 거. 그렇죠. 예. 한 접시도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요. 한 접시 저를 위해서 먹을까 말까. 애들이 좀 나오면은 그거 먹는 걸 좀 챙기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그 저혈당이라든가 당뇨 인자가 있고 췌장이 약했었기 때문에 과일을 많이 먹는 것도 제가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야채를 그렇게 막 산더미 같이 싸놓고 먹게 되나요? 그냥 식감 정도로 먹게 되죠, 저희가. 아무리 먹어도. 야채로 배 채우게 먹게 되진 않더라고요. 이 현대인은 농축된 뭔가가 필요하다니까요. 예. 뉴트릴라이트 장사를 해서가 아니라 그걸 찾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와인 뉴트릴라이트이실 거예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7접시를 먹기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간단히 저희가 어떤 거 하나를 뭐 하루에 4알 챙겨 먹는 것만으로 호의적으로 사람이 변한다면 왜 안 먹어야 되냐고. 제가 뇌 관련한 정신 관련된 이런 학습 능력에 관련된 도와준다, 아이를 지원한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퍼백에 이렇게 제가 꼭 챙기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도요. 심적 스트레스의 육체적인 표출도 완화시켜준다. 그래서 고혈압을 가진 남성들에게 스트레스를 줬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갑자기 모두 혈압이 치솟으셨는데 위약과 아마기름이 오메가3가 많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들기름 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위약은 약 60ml의 아마기름 4큰술과 위약을 각각 줬어요. 각각 줬더니 아마기름을 먹은 남자들은 똑같은 스트레스 환경에서도 혈압 상승이 현저하게 낮더라 이거예요. 네.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챙기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놀라운 거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거. 위에서 넷째 줄에 144페이지에 예상치 못한 성과. 예상치 못한 성과가 뭐냐면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테롤 LDL은 떨어졌는데 HDL은 높아졌어요.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졌습니다. 다 떨어진 게 아니라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오히려 높은 결과가 나온 게 예상치 못한 성과예요. 놀랍죠? 예. 자, 그 다음에 저기를 품은 심장에서도 셋째 줄에 적대심. 이 적대심이 심장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적대심 측정에서 높은 수치를 보인 의대생들이 유순한 동료들에 비해서 50세까지 사망할 가능성이 7배나 크다. 이 책의 서두에서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죠? 폐경기 이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더 급증합니다. 그거 읽었었죠?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도 안전하지 않아요. 네, 폐경기 이후에. 그래서 우울증을 가진 사람도 심장마비를 더 겪기가 쉽고요. 요즘처럼 공기까지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때는 심혈관계가 더 많이 공격을 받습니다. 관련된 근거를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뉴스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1급 발암물질이 초미세먼지라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분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제 제가 올려드린 저희 앰모스피어 실험한 영상 혹시 보셨나요? 네. 정말 놀랍죠? 정말 대박이죠? 보셨어요? 아마 바쁘셔서 못 보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꼭 한번 보세요. 그분이 사업가가 아닌데 이제 앰모스피어를 제공받아서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게 좋다 나쁘다를 자기가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저희가 객관적이지 않은데 먼지 측정기 같은 걸로 실험을 했는데 정말 제로가 나와서 저도 감동했거든요. 예. 정말 이구지구 다니고 싶다 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더 많이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어, DHA가 이 지음에서 계속 나옵니다. 145페이지에 정신분열증 환자의 삶을 부드럽게 해서 넷째 줄에도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DHA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것을 발견했고 20명의 환자들을 생선기름으로 치료했고 맨 밑에 그 문단의 맨 밑에 놀라운 치료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정신분열증은 오메가3로만 치료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책에서도 분자교정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예, 분자교정학이 소개되어 있는데 분자교정학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캐나다의 정신과 의사 아브람 호퍼가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비타민 B3, 나이아신으로 치료하면서 분자교정학이 시작이 돼요. 예. 오메가3로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영양요법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복합적으로 영양을 먹어서 훨씬 더 이상적인 결과를 많이 봅니다. 제가 지퍼백으로 케어해드리는 소비자분들은 거의 한 팩에 최소 20알, 30알, 40알 들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메가요법을 하다 보면. 근데 그 오메가3는요, 거의 모든 질환에 그걸 확인하려고 저희가 이 책을 리딩하는 거예요. 오메가 다이어트는. 정신분열증이나 뭐 어떤 특정 질환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영양요법에 오메가3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오메가3 섭취량을 줄이시고 싶으면 주식을 바꾸셔야 되겠죠. 주식을 바꾸면 내 몸에 오메가6 비율이 낮아지니까 오메가3를 이렇게 정제된 형태로 따로 보조제의 형태로 저희가 먹는 양을 줄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이 되게 중요하세요. 식생활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 뉴트릴라이트 값을 절약하실 수 있다고 저는 소비자한테 꼭 얘기합니다. 예. 뉴트릴라이트만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어떻게 바꾸냐고요? 공부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현대에 제일 무서운 거는 보이지 않는 설탕이에요. 보이지 않는 설탕. 보이지 않는 설탕을 줄이셔야 되고 또 뭘 바꾸셔야 되냐? 밀가루. 예, 밀가루를 거의 절식하셔야 됩니다. 뉴트릴라이트 아끼시려면. 밀가루에 대한 근거는 밀가루를 끊으면 밀가루만 끊어도 100가지 병이 낫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요 또 밀가루가 주 원인이야. 딴 거 없어. 네, 모든 만병이 밀가루야. 물 책 읽으면 물 부족이 모든 만병의 근원이야. 네, 물 잘못 먹으면 거기서 나와. 네. 밀가루 책 읽으면 밀가루가 원인이에요. 네, 그거하고 또 최근에 그 책은 좀 약간 어려워요,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번역상의 문제인 것 같다 할 정도로 좀 약간 답답한 그런 게 있어요. 문맥이. 저희가 리딩할 때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또 찾은 책이 밀가루 똥배예요. 걔가 이름은 되게 유치한데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그 책이 밀가루 똥배. 우리가 주식에 대한 식생활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책도 리딩이 필요하다. 제가 우리 박 사장님의 스폰서 김 사장님께도 지난주부터 본인이 먼저 회춘하셔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오일을 지금 클린을 하고 어제 나타나셨어요. 정말 회춘하고 계세요. 5일밖에 안 되셨는데. 네. 잦은 이제 회식과 술자리와 뭐 이런 잘못된 식생활과 이래서 나 너무 늙었다고 나부터 지금 회춘해야 된다고 막 그러셨었는데
5일 동안 유동식과 충분한 물과 영양요법과 하고 나타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회춘하고 계신 게 5일 만에 느껴져서. 저처럼 여러분 이렇게 꾸준히 영양요법을 하고 관찰을 하잖아요. 관찰을 우리 파트너분들을 늘 대하고 보고 이랬던 경우라서 저는 며칠만 그분이 달라져도 금방 느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주식을 바꾼다는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충분한 물도 이스프린, 약 알칼리수, 미네랄 워터 굉장히 중요하세요.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거. 저는 이 30년 된 굉장히 고질적인 아토피를 뭘로 고쳤냐면 화이버 비츠를 퍼먹으면서 고쳤어요. 화이버 비츠를. 원래 단당류, 군것질, 간식, 베이커리 이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던 사람인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마음까지 들면서 돌아서면 비츠, 돌아서면 비츠, 집에 오면 비츠, 일어나면 비츠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이걸 굉장히 짧은 기간 10몇 년을 못 고치던 난치 질환을 몇 주 만에 고쳤어요. 그게 클린스쿨을 저희가 클린이란 책을 접하면서예요. 책은 저기 아메이 자료서점에 가시면요 다 있어요. 없습니까? 다 있죠. 뭐 서점마다 다 있죠. 중요한 거는 그거를 읽어서 저희가 어떻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행동을 바꾸느냐예요. 그래서 목표나 목적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목표나 목적이 분명했어요. 제가 건강해져야 될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나 혼자 너무 힘들다, 아프다, 그래서 고쳐야겠다, 그럼 저는 안 고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도 자꾸 미팅을 오셔야 돼요. 내가 더 건강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유익을 줘야겠다. 내가 건강해져서 저 사람도 건강해지게 하고 저 사람도 건강해지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노력을 하실 때는요. 이 나오는 힘이 달라요. 에너지가 달라요. 많은 분들이 파트너분들이 저한테 제가 지독하다고 말하거든요. 유동식 한다, 뭐 비침 먹는다 막 이러면 지독하다고 그래요. 저 지독한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이나 명분이 분명해지니까 그게 행동이 바뀌더라고요. 지독해서가 아니라. 예. 근데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요. 이타적인 그 목적까지도 이룰 수가 있게 되니까 만족감도 굉장히 커집니다, 여러분. 예. 제가 늘 파트너분들한테 고난이 축복이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당신이나 당신 가족이 어디가 안 좋으시거나 고질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러시다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고난이 축복이실 거라고 그걸 고치면서 굉장히 놀라운 시장이 생기실 거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도 중요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요즘에 되게 저희가 다루게 되는 면역이라는 부분이에요. 9장이 148페이지요. 면역 체계를 똑똑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면역이란 단어를 여러분 얼마나 자신 있으세요? 면역. 근데 저는 두 아이를 제가 이제 둘째가 지금 12살이니까 만 11년 정도를 저희 집에 항생제, 해열제, 뭐 심지어는 다쳐서 이렇게 무릎 까지면 발라주는 연고 있죠. 약국을 안 가니까요. 그것도 집에 멀쩡한 게 없을 정도로 지금 11년째 아이들을 약 없이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첫 번째는 진짜 하나님 은혜고요. 제가 그 첫째가 17살인데 왜 16년이라고 말하지 않냐면 첫째 때는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부모님이 키워주시면서 일을 밖으로 하러 다니고 나갔다 오면
아이가 이미 감기 걸렸잖아요. 열 나잖아요. 그럼 이미 처리를 다 해놓으셨어요. 병원 데리고 갔다 오셨고 이미 약하다가 먹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막 민간요법 있잖아요. 뭐 배를 꿀에다가 달여가지고 막 생강을 넣어가지고 그걸 우려내가지고 이미 막 먹여놓고 계시고 식탁에 항상 약이 한 봉지씩 있었어요. 누구 이름 써있고. 예. 지금도 이제 어느 가정을 방문하면 약봉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속으로 안타까워요. 아, 이걸 어떻게 도와드리지? 하루아침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예. 근데 그랬었어요, 첫째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때는 어땠냐면 약도 찔끔찔끔. 의사가 먹으라는 대로 끝까지 안 먹여. 그쵸? 좀 나아지는 것 같으면 먹다 말어. 약이 나쁜 건 아니까. 오래 먹이면 문제가 되거나 또 항생제 부작용이 심한 건 어느 정도 아니까 엄마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약도 찔끔찔끔. 뉴트릴라이트도 그 당시 제 수준은 뭐 뉴트리키즈, 뭐 파이토 우리 C 이런 거를 조금 먹이는 정도? 유산균? 네, 이 정도였지. 막 갈아서 뭐 주스를 만들어서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뉴트리라이트도 찔끔찔끔, 약도 찔끔찔끔 이런 상태로 첫째는 자라다가 제가 둘째를 낳고부터 그때 아이 둘을 다 제가 직접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일을 하면서. 근데 TV에 그 당시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엄마가 아이를 잡았다는 거예요. 대체의학으로 애를 고치겠다고 병원을 안 데리고 가고 애가 아픈데 집에서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온갖 대체요법을 하다가 병을 더 키웠다. 이런 식의 뉴스를 제가 잠깐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 파트너나 소비자 중에 애기 엄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속으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엄마들이 저런 뉴스를 보고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은 제가 참 할 말이 없겠다. 나도 잘 모르겠다. 약도 찔끔찔끔, 뉴트리도 찔끔찔끔 먹이고 있는 중이라 나도 잘 모르겠어. 아마 이렇게 말해야 되는 상태였어요, 그때.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파트너분들하고 뉴트릴라이트로만 정말 되는지 자기 자녀들을 생체 실험 수준으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파트너분들이 애가 막 38도 5분, 39도 막 이렇게 열이 오르면 엄마들이 겁을 냅니다. 예, 저희 파트너분들도. 이거 실컷 뉴트리 먹여서 안 아프다고 얘기하고 다니다가 집에 들어가면은 애가 열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입방정 떨지 말라고. 응? 그래서 내가 밖에서 너무 입방정을 떨어서 그런가 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실제로. 집에 갔더니 애가 아파.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파트너분들하고. 그래, 아닐 거야. 조금 더 키워보자. 이러면서. 진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 새끼니까 그랬더라고. 내 새끼니까 내 맘대로 키웠지. 남의 새끼 데려다가 그렇게 키우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어요? 맞아. 저 선생이 애 잡는다고 안 그러겠냐고요. 내 새끼니까 그렇게 키웠더라고요. 진짜 애들한테 나중에는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처음에 1, 2년은 뉴트릴라이트로만 막 밤에 열나면요. 퀸치 주스에 프로틴에다가 유산균 넣고 비타민C 갈아가지고 아세로라씨 그걸 갈아가지고 또 감기약처럼 만들어요. 또 약국에서 그 감기약 시럽통 있잖아요. 그거 그 100원이나 500원 큰 통은 또 500원 받아요. 어디다 쓸 거니 이렇게 많이 사가니. 그래서 집에서 뭐 만들어 먹이려고 그러면 약사분들이 싫어해요. 통만 달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렇게 사다가 거기다가 감기 주스라고 또 그걸 만들어 가지고요. 이게 어린이집에 보내요. 예. 냉장고 넣어놓고 먹여달라고. 애가 막 이렇게 코 질질 나고 막 열나고 이러면 그걸 나중에는 이렇게 선생님이 주면 얼마나 먹여야 돼요? 물어보세요. 약인 줄 알고. 그러면 애가 먹고 싶어 하는 만큼 먹이시면 돼요. 그렇게 해요, 저는. 나중엔 애가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은 입에다가 짝짝짝짝 짜먹으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새우님 너무 신기해요. 애가 열이 펄펄 나는데 엉덩이를 땅에 붙이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이겨내는 그 체력이 되는 거예요. 체력이.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키웠잖아요.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면역이라는 이 두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예, 면역.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생겼어요, 저희가? 뭐 신종플루, 예, 메르스. 요즘엔 독감 또 무슨 뭐 2형이니 3형이니 해가지고 또 독감을 무조건 또 일반 약을 안 먹이잖아요. 그 부작용 때문에 막 옥상에서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저희가 어떻게 내 건강 생활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가? 여러분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뉴스를 보면서. 나는 어떤 노선을 걸어야겠다. 난 이럴 때 어떻게 해야겠다. 여기에 대한 판단력이 있으셔야 돼요. 통찰력. 뭐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어디 뭔가를 비방하지 않더라도 나와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저희는 이 지식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면역이요. 그렇게 애들을 키우려 보니까요.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겨울에도 감기 한 번을 잘 안 걸려요. 네. 너무 놀라워요. 근데 제가 공부하는 아이들 보니까 수능, 고3, 수능을 앞둔 고3인데도요, 건강이 나빠지면, 특히 아이들이 막 디스크가 오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포기하고 집에 가더라고요. 공부하다가.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고시 준비하는 분들을 몇 분 만나봤었거든요. 고시 준비하는 분들을. 근데 그 고시 준비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고시 준비하다가 포기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언제 포기하냐? 건강상의 문제가 왔을 때 포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든 면역이든 키든 사실 면역, 공부, 키가요 다 똑같은 원료예요. 같은 영양소예요. 면역 따로, 공부 따로, 키 따로가 아니라 다 똑같은 원료가 필요해요. 그걸 아시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기도 이제 면역 체계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왜 리딩을 하고 왜 유튜브를 하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려야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예. 여기도 에스키모인의 교훈이라고 그래가지고 에스키모인들이 자 여기도 염증 얘기 나옵니다. 염증 149페이지 둘째 줄에 류마티스 관절염, 뭐 점액 낭염, 결장염, 피부염, 치은염, 기관지염, 독소 클린에서 나왔죠. 우리 몸에 독소가 많다는 가장 흔한 사인이 염증 반응이에요. 예. 되게 쉽죠? 그게 눈이든 귀든 코든 목이든 구내염이든 장염이든 여러분 몸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다는 신호. 그게 염증이고 염증이 오래 만성화되면 암이나 퇴행성 질환으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에스키모인의 교훈은 뭐냐면 그 페이지의 열째 줄쯤인가요? 에스키모인들은 좀처럼 당뇨나 천식 같은 면역 장애로 고통을 겪지 않더라. 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해산식품. 이 얼음에 구멍 뚫어가지고 그 천연 바다 밑에 있는 오메가3 풍부한 고등어나 등푸른 생선을 잡아서 주식으로 먹었다 이거죠. 그래서 생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관절염과 천식, 만성 폐쇄 폐질환, 기관지염, 크론병, 다발경화증, 건선을 앓을 위험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영양실조였나 봐. 어렸을 때 건선은 아니었는데요. 건선 수준으로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학생 때는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그 때 같잖아요. 아무리 목욕탕 가서 밀어도 이게 아무리 로션을 발라도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었던 게 여름에 반바지 입고 체육하러 나가는 거.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네. 여름에 제가 피부가 까맣잖아요. 피부가 까무잡잡한데 하얘봐 더 티나. 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20대 때 아메이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뉴트릴라이트가 뭔지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바디 제품만 바꿨는데도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바디 제품만 바꿨는데.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저는 더 감동을 해가지고 제품을 쓰기 시작하게 된 거였는데 여기 밑에서 5째 줄에 스테로이드 약제는 감염의 위험을 높이고 혈압과 혈당을 끌어올려 기분에 영향을 미치고 수면을 방해하고 체액 정체를 유발하고 그리고 비스테로이드성이라도 심한 위장장애, 출혈, 천공 따위의 구멍 나는 거 이거를 일으킬 위험이 3배나 더 높아요. 관련 질병을 치료할 때 건선 치료를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자외선 요법은 치명적인 피부암인 흑색종 더욱 취약하게 만든 이 흑색종을 예방하는 게 뭐게요? 영양소 중에 떠오르셔야 되는데 암 예방과 치료에도 나오죠. 셀레늄. 예. 그리고 여름에 한참 무더울 때 아이들 밖에 나가서 놀 때 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암, 피부 손상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셀레늄을 드셔야 됩니다. 셀레늄은 에이즈를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예, 셀레늄은 그리고 세네갈 토양 얘기하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죠. 예, 피부암, 피부 그러면 이제 셀레늄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비타민 E가 또 생각나셔야 돼요. 비타민 C만 생각나시면 안 돼요. 비타민 C는 기본이야, 기본. 오메가3처럼 모든 질환에 기본으로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는 영양요법이에요. 예, 거의 만병통치 수준입니다. 기본 항산화제들은 모든 질환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성염증에 대해서도 여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성염증부터는 저희가 또 다음 달부터 텔로미어를 하기로 했었는데 또 책을 중간에 마무리하면은 또 우리 리딩하는 분들에게는 좀 마이너스이신 것 같아서 오메가 다이어트를 충분히 리딩할 때까지 다음 달에도 저희가 시스템 이후에 리딩하는 부분을 오메가 다이어트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예, 지난주에 또 반응이 썩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갑자기 텔로미어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메가 다이어트 조금 더 진행하면서 충분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